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벌써 8월인데요. 우리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어떤 책들을 읽어가면 좋을지 고민하며 책 리스트들을 좀 준비했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은 여름 덥잖아요. 실내 활동할 때 좋은 책 한 주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도록 계기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들 중 꼭 그런 책 한 권 이상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가 대체 누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제목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한번 헤아려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이해해 보면 에드와르도가 어떤 친구일지 이해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책의 제목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사고를 많이 쳐요. 어지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뭔가를 깨뜨리기도 하고, 시끄럽게 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워낙 꾸지람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어른들의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끄러웠던 것들이 와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막 물을 뿌리고 장난을 쳤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기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일까? 라고 아이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재밌게 읽을 만한 내용들 속에서 누가 과연 착한 것이고 누가 과연 못된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어쩌면 드러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그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 따라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정작 그 행동은 좋게 혹은 나쁘게도 모두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거나 그렇게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하는 건 아닌지, 자, 이 부분의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서 충분히 같이 이야기하면 쉬운 책이니까 한번 자녀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화해하기 보고서. 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딸과 엄마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사이좋고 정말 말이 잘 통하는 그런 딸과 엄마의 관계도 있지만은 갈등적인 관계들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학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똑같은 딸인데 본인이랑 너무 성향이 다르다고 어려움을, 고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딸과 엄마도 어쩌면 닮은 듯 어쩌면 다르게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놓으니 아이들과 엄마의 이야기들을 조금은 멀리서 공감하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아주 되게 다양한 쓰임이 있을 책 같은데요. 결국에는 화해하는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아이의 시각에서도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엄마가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아이가 엄마를 헤아리게 되고요. 엄마 역시 아이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과정들, 그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과정이 굉장히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문학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실상에 굉장히 적용할 만한 이야기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인데 아들들에게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남자아이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엄마와 교감하고 아빠와 교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함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2학년, 3학년 정도 또래라면 자기 생각이 이제 뚜렷해지고 부모님의 이야기와 다르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나이니까 그런 상황을 문학에 비추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강림도령. 대충 표지만 봐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강림이라고 하는 저승사자, 차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원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염라대왕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염라대왕의 신임을 얻고 저승사자, 차사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판타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민담, 그러니까 고전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민속 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재창작해서 지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재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타지 소설들이, 해외 작품들은 사실 아이들이 많이 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들 가지고서 소재는 의외로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판타지, 특히나 사후세계, 저승세계를 다루고 있는 주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해했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한 이야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뭐 로마 신화의 뭐 하데스라든지 자, 이런 저승 세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과 비교해서 읽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을 보면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을 받겠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겠죠? 권선징악의 주제, 정의의 주제. 사후 세계는 결국 살아생전의 삶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안겨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이 저승세계에 대한 고대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인식 속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재밌는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읽기에, 그리고 오래된 한국 고전을 좀 더 쉽게 접하기에, 첫 시작을 열기에 적합한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고요. 마당을 나온 암탉.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작품, 교과서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품의 깊이, 그리고 작품 자체가 담고 있는 문학적 가치, 제가 볼 때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기에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당을 나온 암탉인 잎사귀가 후반에 정말 엄마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이들, 그리고 물론 애초에 자기 가족이었던 건 아니었지만은 그 낯선 이들을 서로 품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 잎사귀의 이야기에는 좀 비극적인 요소들도 섞여 있어요. 4학년 정도라면 그 비극에 대한 감성, 느낌을 통해서 오히려 슬픈 감정, 아쉬움, 후회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담아도 보고, 그것은 물론 아쉽고 굉장히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하지만 그만큼 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대표적으로 희생이라는 가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치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일 것 같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몰입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긴 장편이긴 하지만은 술술술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올여름 방학 아직 읽지 않았다면 3학년 이상의 학생들, 3, 4학년 이상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작품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도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죠. 몽실언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당을 나온 암탉과 마찬가지로 몽실언니라는 작품도 모든 이야기가 밝고 뭔가 해피하고 막 그런 주제만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결핍돼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슬픈 상황들을 보며 마음 아파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실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그 내면의 밝고 긍정적인 생각들,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삶은 그렇게 막 판타지, 막 백마탄만장님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떤 희망을 좀 짐작케 하는데요.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이 한국전쟁 직후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아이들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몽실언니의 동생 난남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남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결국 몽실언니가 업어 키웠던 몽실언니의 동생인데요. 나중에 가서 그 난남이를 결국에는 입양을 보내는 선택을 몽실언니가 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족이 헤어지는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작품을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몽실언니 입장이었다면 난남이를 입양 보내는 선택을 했을지, 아니면 난남이와 그래도 함께 사는 선택을 했을지. 이처럼 문학작품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 혹은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몽실언니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폭을 크게 넓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근현대사 작품이 이제 6학년, 중학생 되면 많이 읽어야 될 텐데 그 시작점이 될 만한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김유정 소설집. 너무 잘 아시죠? 김유정 작가님, 동백꽃. 자, 동백꽃 주인공 기억하시죠? 점순이. 그런데 재밌는 게
김유전 작가님의 작품들 중에서 점순이라는 주인공이 또 등장하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봄봄이 그렇습니다. 김유정 작가님의 작품의 특징은 해학이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를 꼭 어렵고 심각하게 풀어내기보다 다소 우스꽝스럽게 풀어내는, 일제강점기 시대 생각해보면 얼마나 일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피식피식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봄봄이라는 작품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해요. 근데 주인공이 대릴 사위로 들어갑니다. 결혼을 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이제 장인어른이 될 분 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세간살이 일들을 맡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소장농의 개념이라든지 대릴사위라고 하는 문화라든지 당시에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 끝에서 결국에는 그 사위 주인공을 좀 속여 먹으려고 하는 장인의 모습, 또 그것을 참다 못해 어리숙하죠. 결국에는 장인어른하고 한번 부딪혀요. 근데 그 사건이 되게 심각하게 묘사되는 게 아니라 되게 우스꽝스럽게, 마치 우리가 판소리 같은 데서 양반들을 놀리는 어떤 연기자들의 어떤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꼈던 것처럼 그런 재미있는 골탕 먹이는 장면 같은 것들이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 판본은 굉장히 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 활자도 좀 크고, 어쩌면 이 단편선들의 내용들을 뭐 아주 깊게 보기보다도 빠르게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편집도 재미있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 고전이나 문학을 조금 낯설어 하거나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에게 특히 추천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다음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짠! 중2 수필 국어 교과서 여행. 응? 중1인데 왜 중2를 추천하냐고요? 저희가 반박자 빠르게 가는 방법들 소개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앞서긴 그렇지만은 중2 정도 수필 작품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창비에도 교과서 읽기 시리즈가 있지만 이 책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뭐냐면 작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서 1부에서는 감성적인 글들, 2부에는 이성적인 글들, 이성을 자극하는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뭐 한 15편씩 총 한 30편 정도의 많은 수필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큼 수필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길이가 굉장히 짧거든요. 예를 들면 1부에 나타나고 있는 뭐 성석재 선생님, 법정 스님,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있어요. 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소유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일. 이 무소유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길렀던 어떤 난초의 이야기 같은 게 소개되고 있는데 짧아요. 뭐 전체 내용 봐도 한 대여섯 쪽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의 교훈을 아주 쉽게 던져주거든요. 따라서 수필의 매력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감상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터칭한 글들도 있는가 반면에 다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소재들도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과 관점을 넓혀주는데 수필은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수필을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이 시리즈 꼭 추천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이토록 친절한 문학교과서 작품 읽기.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다산 에듀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시리즈 뭐 다 좋은 것들도 많겠지만 저는 고전 시리즈여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 책은 다른 소개가 사실 별로 필요 없고요. 작품 리스트 이름만 쭉 들어보셔도 이거 읽어야겠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정읍사, 고대가요, 향가, 서동요, 도솔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처용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과정, 동동. 다 읽어야 되겠죠. 왜 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구성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향가 중에 제망매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난 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 내용인데 제망매가는 이 시의 구성으로 굉장히 작품 자체는 짧아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 해설해주는 강의를 아이들이 보통 듣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걸 문학 작품으로 공감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걸 풀어서 일종의 소설처럼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망매가의 이야기를 쭉 먼저 감상한 뒤에 원문을 보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고전 가요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는 뭐 향가,
뭐 이런 부분들은 형식이나 말투, 심지어는 맞춤법도 조선시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읽거나 발음하는 것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낯설음을 극복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들에 대한 좀 어려움,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 특히나 운문, 이제 이야기들 말고 시나 노래처럼 그 운문들을 조금 익히게 해주었으면 중학교 시기에 꼭 한 번은 필요하거든요. 이 책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황순원, 독지 있는 늙은이. 단편선이기 때문에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뭐 사실은 제목만 쭉 읽어도 읽어야겠구나 싶으실 텐데 소나기, 별, 산꼬라이, 황소들, 집, 닭재, 학, 고개사, 독지 있는 늙은이. 이거 그냥 뭐 설명이 필요가 없죠. 황순원 작가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되게 향토적인 아름다움. 우리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 물론 그 주제의식은 상당히 우리 마음에 스미는 그런 감정들도 다양하게 다루지만은 일단 작품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작품이어서 꼭 추천을 드리고요. 소나기나 별 같은 주제 외에도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학 같은 작품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맞아. 잊고 있었던 작품들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 이런 작품들이 요즘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감성을 또 공감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순원 작가님의 작품 역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어가고 나중에 가서 학교 시험이나 수능까지 대비한다 생각했을 때에도 결코 빼놔서 안 되는 작가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한국문학 작품들 위주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방학이 금방 짧죠. 한 1,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읽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중에 한두 권 정도 꼭 정하셔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읽어보시는 아주 의미 있는 경험들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